가정에서 나쁜 음식 습관으로 자녀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습관을 영재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망치고 있나요? 2018년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32만 6,8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900명, 즉 마이너스 8.7%가 감소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한 해 평균 62만 명을 출산했다면 62만 명이 올해에 대학에 입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후인 2036년에는 반으로 줄어든 32만 명이 대학에 입학을 할 것입니다. 인구학 관점으로 볼 때 올해 출산율을 통해서 이미 나라의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숫자는 우리 눈에 보이고 통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사망률의 통계를 볼 때 나쁜 습관으로 인한 결과도 숫자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미래는 현재 부모가 어떠한 습관을 가르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예정된 인구 절벽 1순위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일당 100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약 6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약 475년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는 의병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계로 나아가서 더욱 큰 업적을 이루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모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앞으로는 대학교가 텅텅 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입시 문제로도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집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에 와서 제발 결혼하고 살아달라고 집을 비롯하여 모든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창의력과 재능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서 은행에 이자 바치느라 자녀 교육에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곧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녀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좋아하고 재능 있는 분야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매일 좋은 습관과 절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습관과 운동하고 절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뇌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성인이 되는 나이가 18세인 줄 아시나요? 만 18세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그때가 되어야 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아직 완전히 구워지지 않은 상태에 가시 자국을 내면 그대로 자국이 남게 됩니다. 또는 꽃무늬를 그려 넣으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어린 시절에 나쁜 요소들로부터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뇌가 온전하게 성숙하기 이전에 어떠한 자국을 아이의 뇌 속에 남기느냐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두뇌 발달에 음식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모들은 오늘도 매일같이 자식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탕과 화학 조미료가 듬뿍 함유된 과자, 패스트푸드, 기름진 육류를 아이가 좋아한다고 많이 먹이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시길 바라시나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무지함이 당신의 자녀를 나쁜 습관으로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두뇌는 스펀지와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자라면 아이의 두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즘 엄마들은 많은 상식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뇌를 위하여 필요한 두뇌의 영양학과 운동의 습관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내 것 또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많은 노벨상을 타는 민족이 되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녀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각 분야에서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며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잠을 자고 쉬어야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뇌에 공급되는 영양과 운동하고 절제하는 습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내 아이 똑똑하게 만드는 천재 밥상 김수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뇌 건강이 평생을 좌우한다. 1천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뇌는 만 2세를 전후로 하여 70% 정도가 형성되고 만 7세까지 90%가 형성되며 20세를 전후로 하여 완전히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뇌는 서서히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손상되고 파괴되며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죽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 집중력의 감퇴와 뇌의 노화 그리고 치매와 같은 질환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의 뇌는 20세가 지난 후 약 50년 동안에 걸쳐 부피가 10% 정도 줄어들게 되지만 그 정도의 손실은 현실적으로 뇌의 정신기능을 유지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뇌세포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신경세포가 많으면 뇌세포 수가 많은 것 못지않게 높은 정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평생에 걸쳐 뇌의 10%에서 15%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뇌세포 환경을 좋게 하려면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음식을 통한 효소의 영양대사 활성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영양대사를 위해서는 간과 장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류와 가공된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배설이 잘 안 되고 설탕과 조미료를 많이 먹게 되면 뇌에서 렙틴의 기능이 망가져서 음식을 적당히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 내에서 유해균이 많이 증식되고 노폐물이 쌓여서 다시 간으로 흡수됩니다. 아이들의 대장에 좋은 유산균 증식이 억제되고 반면 유해한 균들이 많아져 대장의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바삭한 튀김과 치킨의 맛을 들이면 계속 먹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좋은 지방 섭취를 많이 하는 반면 운동을 적게 하는 습관을 지속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서를 싫어하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나이에 뇌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음식 습관이 지속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설탕과 기름진 음식에 대한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과자, 닭꼬치, 어묵, 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 칩, 피자 등은 설탕과 나쁜 지방이 다량 함유된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크푸드는 정작 두뇌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오메가3 지방의 요구량이 충족이 안 되므로 더욱 많은 음식을 먹게 하고 계속 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습관을 지속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데 식당과 공장에서는 아주 저렴한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튀김과 과자를 만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튀김과 과자들이 아이들의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맛있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좋지 않은 가공 음식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고 활발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뇌가 엄청난 염증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토피 피부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튀긴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뇌를 온통 염증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 똑똑하게 만드는 천재 밥상 김수연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도 호흡기의 염증이고 아토피성 피부염도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복통, 설사 모든 질환들이 염증이 아닌 것이 없다. 아이들의 과잉 행동이나 이상 행동도 뇌의 염증 현상,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을 질병의 가능성과 온갖 염증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식용유와 가공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메가6 지방산을 과다하게 섭취한 사람의 뇌는 시냅스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뇌세포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뇌 촬영을 통해 밝혀냈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시냅스를 늘리는 것과 이를 통해 뇌 신경세포 간의 신경회로막을 잘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과자나 튀긴 것을 즐겨 먹으면서도 그럭저럭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우리 몸속의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당이 쌓이고 있어도 당장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연약하고 미세한 뇌가 서서히 손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성격 장애와 게임 중독에 빠지는 행동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항하며 이상하게 행동하는 당신의 아이에게 사춘기가 빨리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의 거친 행동, 비정상적인 말투, 과격한 행동,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의 현상은 아이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식습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과 현명하게 대화를 나누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적급 트랜스 지방으로 튀겨진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야단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잠재된 재능이 있는지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주는 것이 부모의 1순위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음식 습관부터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뇌세포가 깨끗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먹는 트랜스 지방산이 괜찮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트랜스 지방은 뇌, 심장, 폐, 간, 신장 등 장기 조직에 들어가 건강한 조직의 특성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무섭게 뇌세포와 모든 조직을 파괴합니다.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버터, 그리고 마가린 쇼트닝을 이용해서 만든 도넛과 빵, 전자레인지용 팝콘, 튀긴 감자, 각종 쿠키와 케이크입니다.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좋은 지방산으로 건강한 호르몬을 만들어서 발육과 성장에 중요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몸이 설탕과 저질의 트랜스 지방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요? 아이들은 부모의 습관을 보고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식습관을 바꿔야 아이들도 좋은 습관을 배우고 유지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엄마 아빠에게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양육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잊지 마십시오.